네. 머리 섹션의 커트 두 번째 시간은요, 뒤로 똑바로에 대한 층이, 첫 번째 시간에서 대각 아래로 해서 층을 냈을 때의 느낌과, 뒤로 똑바로 했을 때 층의 느낌이 이제 조금 더 하이 레이어의 층이 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층을 낼 거고요. 베이스 자체는 온베이스, 똑같은 온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온베이스를 진행했을 때 커트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 형태가 나오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오늘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베이스 대각, 뒤로 똑바로. 온베이스 뒤로 똑바로에 대한 개념을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이제 뒤로 똑바로. 자, 대각 아래로 했고요. 대각 아래로 했고, 뒤로 똑바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대각 아래로 했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각 아래로는 뭐만 존재를 해요? 그레듀에이션만 존재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뒤로 똑바로는 뭐가 돼요? 가장 크레스를 기준점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나와요? 세임 레이어가 존재를 하겠고요. 자, 윗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길기 때문에 얘는 뭐가 존재해요? 하이 레이어가 존재를 하겠죠? 자, 위에 머리는 뭐가 존재해요? 그레듀에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레듀에이션 중에서도 뭐예요? 자, 보시면 두상각에서 이렇게 보시면 3등분으로 나눠서 두상각이 다르죠?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하이 G, 미디움 G, L G, 로우 G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상의 각도를 따진다 그러면 각도가 첫 번째 하이, 미디움, 로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뒤로 똑바로 진행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생기는 두상의 각에서 생기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가 발생이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요. 자, 얘보다는 대각 아래로보다는 뒤로 똑바로의 뚜껑머리가 더 심할까요? 대각 아래로의 뚜껑머리가 더 심할까요? 대각 아래로의 뚜껑머리가 더 심하겠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뭐예요?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뚜껑머리의 모래 코너 정리하는 그 길이 자체가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이 부분에서는 코너 정리할 때 나중에 코너 정리할 때 이 정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코너 정리가 이 정도 존재하고요. 나중에 대각 위로 진행할 때 코너 정리는요 아주 작은 양이 코너 정리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대각 위로 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부분에서 이제 진행할 때 그냥 한 번에 가지 않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상하 버티컬 엘리베이션 진행하겠죠. 상하 버티컬 엘리베이션 진행하겠죠. 라운드죠. 라운드. 상하 라운드. 상하 라운드가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배불뚝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이 아닌 홀쭉이가 아닌 배불뚝이가 진행이 되면서 안으로 머리가 쏙쏙쏙 들어가는 형태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빗질 하나는 사각이기 때문에 사각이 여러 개가 모이면 라운드가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버티컬 할지 다이아곤 할지 호리존탈 할 건지 내가 기준선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이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2등분 나눠서요. 2등분 나눠서 2등분을 나눈 상태에서 언더존과 오버존 상태에서 뭐죠? 1차 가이드라인 선정해 줄 겁니다. 1차 가이드라인 선정해 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수평을 할 거예요. 수평. 전 시간에는 뭐 했죠? 전대각을 했죠? 전대각을 했고 전대각을 해서 밑에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연출되는 걸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뭐 후대각을 나중에는 이제 후대각을 진행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평의 느낌을 이제 강하게 넣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공동에서 기준선 잡았어요. 기준선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다중 포인트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 전체적으로 다 뭐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온베이스 진행합니다. 온베이스 진행해서 온베이스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뒤로 똑바로 층을 냈죠? 어떻게 층을 냈어요? 뒤로 똑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해서 상하 라운드 진행했어요. 상하 라운드 진행을 해서 뭐죠? 엘리베이션을 진행했어요. 뭐요? 버티컬 엘리베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베이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사이드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사이드 부분에서 이렇게 원 했을 때 뒤로 똑바로 이렇게 커트를 네이프는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 사이드에서 뒤로 똑바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뒤로 똑바로 진행하다 보면 요 코너에 있는 요 부분에서 어때요? 떨어졌을 때 양쪽 사이드에서 떨어졌을 때 이 귀가 이렇게 심각하게 파먹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는 코너 정리는 어떻게 돼요? 뒤로 더 각을 세워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남기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각을 세워주라. 뒤에서는 뒤로 똑바로 하지만 뒤에는 일자로 자르지만 사이드에 있을 때는 뭐예요? 코너를 이용해서 살짝은 오버평행으로 진행해서 층을 살짝은 남겨주셔야지만 코너에 나중에 잘리는 게 더 훨씬 더 좀 줄어들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리가 2차 가이드라인이 많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버평행은 더 상승하게 돼 있다. 많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왜요? 밑에 머리가 오버평행이 밑에 머리는 얘가 이만큼 있어요. 밑에 머리는 이만큼 있어요. 하이레이가 되게 강해요. 너무 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이 너무 긴 상태에서 위에 탑에 있는 머리가 너무 짧아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연결하려면 이게 연결이 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잘랐어요. 연결이 돼서 내가 임의적으로 잘랐어요. 나중에는 기가 심각하게 파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평행이 모발이 짧아지면 2차 가이드라인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버평행이 사이드 오버평행 각도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서 사이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사이드 오버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제 네 번째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방법은 항상 똑같고요.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이런 층이 이제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각아래로 슬라이싱 포워드 대각아래로 슬래싱 진행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해서 3회 이상 뭐예요? 앞뒤 라운드, 상하 라운드, 좌우 라운드 진행을 하셔서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컨트롤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나중에는 여기 양쪽 사이드 다 끝난 다음에는요. 양쪽에 있는 사이드 진행해서 비평행을 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여기에서 나중에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가로마를 기준점을 해서 뭐예요? 요 기준점을 해서 원포인트에서 사각 코너 정리, 사각 프론트 코너 정리를 해서 사각 원포인트 사각 코너 정리를 해서 양쪽에 있는 뚜껑머리를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포인트에서
항상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전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지금 대각 위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요 부분 말발굽존. 여기서 생기는 말발굽존. 말발굽존에서 있는 코너 정리. 코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이드에 있는 이 사이드 귀가 파이는 거. 파이는 부분. 왜냐하면 점점 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층이 높아짐과 동시에 내가 위험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층이 적었을 때는 이 사이드 부분에서 큰 문제점을 잡기가 내가 컨트롤하기가 쉬웠었는데 층이 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위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단차가 점점 심각해질수록 사이드 부분에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제 내가 의도치 않게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서 이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를 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온베이스 커트 단발 온베이스 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전 시간에는 1차 가이드라인을 전대각으로 커트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수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수평으로 진행을 함과 동시에 층은 레이어는 뒤로 똑바로의 층을 이제 낼 거예요. 그래서 뒤로 똑바로 층을 내는데 층의 레이어가 이제 기존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보다 층의 레이어가 훨씬 더 깊게 이제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겨가 동시에 문제점이 항상 층이 커트는요. 층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없어요. 층이 없을 때는 원넥스를 자를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층이 내기 시점과 함과 동시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뒤에서 백에서 네이프에서 탑까지 올라가는 모발의 분포량과 사이드 귀 위에서 탑까지 올라가는 모발의 분포량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층에 새기면 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 백에 있는 백포인트에 있는 머리카락과 동일하게 고도에서 맞추는 게 아닌 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은 항상 네이프선에 있는 머리카락과 동일하게 커트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위험 지역에서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코드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수평을 커트할 때 두상의 구조가 수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수평을 자를 때는 항상 뭐죠? 다리는 고정, 다리는 이동, 몸은 고정해야, 다리는 고정이고, 다리는 이동이고, 몸은 고정을 해줘야지만 수평의 라인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상이 항상 뭐예요? 옆에 이만큼은 사이드, 스퀘어, 사각의 파팅이 나오고, 여기는 라운드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뭐예요?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하셔서 수평을 파팅을 한다 하면 그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인지를 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다리가 이동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연 빗질, 눈높이 항상 꼭 맞춰주시고요. 자연 빗질, 그러고 나서 다시 다리 이동, 몸 고정, 다리 이동, 몸 고정. 자, 수평 진행하시고요. 다시 다리 이동, 몸 고정, 다시 수평 진행하시고요. 다시 몸 고정, 다리 이동. 자, 다리 이동, 몸 고정 계속 진행하십니다. 다시 하시고 나서 앞에 부분은 살짝 어떻게 해요? 앞에 부분은 살짝 코너 살짝 이 정도 살짝 코너 돌려서 후대각에 가깝게 돌리는 거지만 후대각은 아니라는 거죠. 후대각에 가깝게 살짝 돌리는 거지만 후대각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부분이 약간 라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라운드에 맞게끔 살짝 코너를 넣어주는 센스. 다시 한번 수평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수평 진행합니다. 항상 1차 가이드라인 짜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눈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면 항상 손가락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빗질할 때 항상 빗등으로 빗질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빗등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시면 항상 울어요. 속에 있는 머리가. 그래서 항상 빗살. 모든 빗살은 빗살은 뭐예요? 빗살로 빗질한다. 빗등이 아닌 빗살로 빗질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빗살로 빗질하는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너 정리 살짝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차 가이드라인 층을 또 한번 내주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팅 빗질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죠. 정중선 기준점을 해서 사이드는 다중 포인트, 백은 원 포인트. 자, 다중 포인트 빗질을 위에 머리는 사이드 포인트, 다중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백은 원 포인트에서 방사형으로 빗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 다시 한번 더 체크. 1차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빗질을 한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항상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1차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 항상 고객의 보는 선은 1차 가이드선, 헤어 디자이너가 보는 선은 2차 가이드선. 그래서 고객이 1차 가이드선을 선정해서 저는 단발머리 잘라주고 층은 여기, 길이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그리고 층은 어디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컨벡스, 컨케이브, 수평의 형태를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뽑아내는 거지, 고객이 뽑아내는 거, 고객이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선정을 해줘서 길이와 가벼움과 무거움을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는 거는 헤어 디자이너의 몫이다 라고 제가 항상 눈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서 이제 수평 라인을 커트를 진행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은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 뒤로 똑바로 이제 버티컬을 진행하셔야 돼요. 뒤로 똑바로 버티컬. 그리고 자, 크레스트 이제 층을 점점 내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층을 낼 거고요. 자, 삼각 베이스, 항상 삼각 베이스 먼저 이렇게 타시고요. 타는데 베이스의 몸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리는 앞으로 11자 하는 상태에서 살짝 몸을 틀어요. 튼 상태에서 빗질은 어때요? 대각 파팅, 아래로 언더 대각 파팅이죠. 지금 이 빗질은 언더 대각 파팅이에요. 그리고 버티컬을 잡으라고 해서 처음부터 버티컬 빗질을 하셔야 되는데 빗등으로 빗질해요. 빗등 빗질하면 나중에 온베이스 자르면 이렇게 울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자를 때 항상 빗등으로 빗질하는 거 하지 마시고 빗살로 정확하게 끝까지 넣어서 한 번에 당겨주시라는 거. 빗살로 절도 있게 넣어서 빼주시는 거. 자, 절도 있게 딱 넣어서 빼주시는 거. 이게 버티컬 빗질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 상태에서 버티컬 빗질 한 상태에서 삼각 베이스, 이등변 삼각형 베이스 딱 잡으려면, 자,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등변 삼각형 정중선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빗질을 잘한 거는 손가락이 세로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정중선에서 나와 있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포지션을 잘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중선에 있는 선과 이 정중선에 있는 선과 내 몸이 어떻게 해요? 90도가 딱 나오면 돼요. 평행이 딱 나오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절대 버티컬 온베이스의 커트선에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중선을 맞추지 않고 사이드 부분을 맞춘 상태에서 정중선을 맞추려면 절대 못 맞춰요. 아셨나요? 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유지해 주시고요. 그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자, 하시고요. 첫 번째 빗질을 했으면 이 빗질을 손으로 놓을까요? 아니, 놓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밑에 머리 다시 빗질해서 각도 내리시고요. 커트 진행해 주시고, 다음 밑에 머리 다시 내려서 각도 내려서 커트 해 주시고요. 자, 다시 밑에 각도 내려서 커트 해주시고요. 자, 몸의 자세는 계속 낮아지지만 버티컬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그럼과 동시에 뭐예요? 이 손가락이 점점점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와요. 몸 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곡선을 탄다는 얘기예요. 커트선이 이렇게 곡선을 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곡선을 타다 보니까 커트선이 라운드 상하 엘리베이션 라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커트 디자인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버티컬에서 온베이스 커트가 가장 어렵고요. 상하 라운드 만드는 커트선이 제일 어려워요. 머리 다시 하는 커트에서 제일 힘든 커트선이 지금 이 작업이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모든 커트가 다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이 작업을 잘하면은요 모든 커트 디자인은 10분 안에 모든 게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이 자세가 잘 되면은요 나중에 10분 폭풍 커트라는 게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드 정중선에서 정중선에 있는 선 반 뺏어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사이드 진행합니다. 온베이스 똑같이 온베이스 잡은 상태에서 몸의 자세만 계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커트를 했으면 이 커트선은 절대 놓지 않는다. 놓지 않고 끝에까지 계속 진행한다. 몸의 자세는 계속 낮아지고 버티컬은 계속 유지시켜주고 손가락은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상하 곡선을 타줄 수 있는 디자인 홀쭉이가 아닌 배불뚝이 커트선을 연출을 해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사이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는 지금 층을 똑같이 상하 엘리베이션을 진행을 해요. 근데 다 두 번째 이제 네이프 백사이드를 자를 때는 백사이드 이 부분을 자를 때는 뭐예요? 이 머리카락과 이 머리카락이 어때요? 같이 공동의 고도의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머리카락을 뒤에 머리에 맞춰서 층을 똑같이 버티컬을 똑같은 방법으로 층을 내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이 뒤에 있는 머리카락과 공동하기 때문에 층이 지금 어때요? 층이 여기까지 나있는데 밑에 있는 이 머리카락도 분명히 층이 이만큼 잘려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잘려나가면 네이프에 서 있는 선과 이 머리카락은 분명히 다른 공간이 다른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 귀가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기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분의 위험 지역이 도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자를 수 있는, 잘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은 점점점 위에 있는 탑에 2차 가이드라인이 층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자 오버비 평행. 처음에는 아까는 버티컬을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층을 낼 때 오버비 평행, 강한 오버비 평행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머리가 빠지죠. 이렇게 강한 오버비 되면서 밑에 머리가 빠지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이제 무거운 부분이 그냥 어때요? 빠지면서 그냥 남겨주시면서 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점점점 사이드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탑에 있는 머리카락은 점점점 짧아질 것이고 밑에 있는 머리는 점점점 길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버비 평행이 강하게 나와서 밑에 있는 머리의 층이 점점점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오버비 평행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이 사이드 오버비 평행이 강해집니다. 점점점. 자, 층은 냈지만 오버비 평행을 층을 냈지만 2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 1차 가이드라인만 변화가 있는 거지 2차 가이드라인은 층은 똑같다라는 거죠.
2차 가이드라인 형태에서는 라인은 똑같이 유지됨과 동시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만 백과 사이드는 분명히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도 변화 없고요. 2차 가이드라인도 변화 없어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거친 러프 존의 면적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고객이 보지 못하지만 헤어 디자이너만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꼭 남겨야지만 귀가 파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커트를 잘못해서 항상 문제가 돼서 귀가 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온베이스의 굉장히 문제점이죠. 온베이스 커트에 아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항상 놓지 마세요. 둘, 셋, 넷. 점점점 낮아지면서 어때요? 자, 점점점 낮아지면서 곡선을 탄다. 백에 있는 부분만. 자, 곡선이 너무 예쁘죠? 라운드가 떨어지는 선이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항상 선을 잘 지켜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커트에 떨어지는 커트의 라인에 하나. 자, 어때요? 오버 비평행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죠. 백사이드 부분서부터 오버 비평행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뒤에 라인과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심각한 귀가 파이는 현상이 생긴다고 제가 눈에 얘기했습니다. 오버 비평이 했으니까 여기 사이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준선 생겼네요. 생긴 동시에 뭐예요? 오버 비평행 그래서 귀에 잘리는 거 빠질 수 있게끔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상태에서 오버 비평행 밑에 머리가 빠질 수 있게끔. 자, 층을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다? 오버 비평행이 강해진다. 층을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위에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밑에 머리와 층이 어때요? 밑에가 이만큼 층이 됐으면 오버 비평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그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똑같죠? 층이 이만큼 있으면 오버 비평이 내려갈 것이고 층이 더 없으면 또 더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있는 층에 따라서 오버 비평행이 차이가 이제 현저하게 이제 다르게 연출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층이 이제 2차 가이드라인의 층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2차 가이드라인의 층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커트를 잘 하시고 나서 앞에 머리 기준선 다시 또 잡아야겠죠? 빗질할 때는 어때요? 방사형. 항상 이런 방사형이, 그러니까 이런 방사형이 가장 예뻐요. 층을 낼 때는 이런 방사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방사형 이렇게 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층을 내지만 상하의 층은 똑같지만 좌우의 층이 많아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런 방사형은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사형이라고 제가 눈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정도 방사형. 앞에만 살짝 요만큼만 프론트에 있는 부분만 방사형을 나누고 위에 머리는 가르마를 남겨놓고 앞에 프론트만 살짝 방사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기준선 잡고요. 그리고 사이드 진행하고 가이드선 잡고요. 뭐 층을 어디까지 낼지는 뭐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대각 아래로 층을 이렇게 아래로 층을 해서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저번 시간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좀 더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원포인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원포인트로. 자, 가르마가 이렇게 강한 가르마가 있어요. 가르마가 이런 가르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예요? 처음부터 원포인트로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원 포인트로 해서 대각 파팅을 하면 좋은 점. 아까처럼 그러니까 앞뒤로 해서 엘리베이션 잡는 거하고 앞뒤 상하 다 엘리베이션 잡는 거하고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 파팅을 해서 라운드 잡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대각 아래로 해서 가이드라인도 다 잡았죠. 파팅을 잡았죠. 한 번에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얘는 스피드가 굉장히 유효하겠죠. 훨씬 더 부드럽겠죠. 하지만 앞뒤로 커트를 진행하는 거는 뭐예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무거워요. 층이 좀 적게 나겠죠. 하지만 대각으로 해서 세우는 건 어때요? 보세요. 층의 각도가 어때요? 훨씬 더 많죠. 얘는 처음부터 가벼워요. 자, 앞뒤로 하는 거는 무겁다. 대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다? 아니, 처음에 앞뒤로 하는 건 뭐다? 무겁다. 대각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처음부터 가볍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뒤로 하는 것보다 후대각인데도 훨씬 더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 자, 또 똑같이 요 각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다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대각 파팅을 해서 삼각형을 타서 진행하면 훨씬 더 가볍다. 요것도 똑같죠? 지금 자, 요 각에서 내가 라운드 돌렸죠? 다시 또 내렸어요. 또 다시 내렸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시면 훨씬 더 라운드가 또 강해지겠죠. 자, 한 번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여기에서 사각이겠죠. 하나, 둘, 세 번 잡으면 뭐예요? 대각에서 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아주 이제 앞머리 커트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동양 사람들한테 이런 커트를 구사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커트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를 게 거의 없죠? 보세요. 그렇죠? 자를 게 거의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커트 디자인을 해서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뭐예요?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각 아래로 자르고 전대각 자르는 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했고요. 지금 커트는 이제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온베이스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차 가이드라인은 이제 수평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잘랐던 거와 두 번째 잘랐던 커트의 이제 느낌을 보면 완전 좀 다른 느낌이 나오죠? 그쵸? 형태가 지금 이제 수평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바깥으로 떠는 느낌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사이드를 이렇게 봤을 때도 똑같이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자체는 사각이고 양쪽에 있는 부분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매니저님 참 빼달랍니다. 자,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이게 수평을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 좀 강한 거죠. 그런 점은 뭐예요? 이 부분까지는 뭐예요? 라운드를 진행했기 때문에 라운드를 해서 뻗치는 느낌보다는요, 바깥으로 뻗치는 느낌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다 드라이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수정을 봐야 되겠죠. 어디로 또 수정을 봐야 돼요? 자, 말과 급줄에 대한 문제점 또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딱 빗질 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엄청난 그 뚱뚱함이 좀 많이 발생이 됐죠. 볼륨이 이제 겹겹이 쌓이면서 볼륨감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너 정리를 이용해서 뒤로 똑바로 했기 때문에 그레디에이션이 아주 강한 거죠. 하나, 둘. 자,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형태의
그 그레이제이션에서 뒤로 똑바로 했던 그 형태가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코너 정리할 때 이런 방법의 코너 정리는 또 뭐예요? 라운드가 또 잘 진행이 되는 성향이 또 강하죠? 그쵸?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도 라운드의 성향이 조금 더 진행이 강한 느낌이 나오겠죠. 자, 요 선을 한번 보세요. 자, 요 부분의 뚱뚱한 뚜껑의 느낌과 요 부분의 느낌 완전히 좀 다르죠? 그쵸? 확실히 다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코너 정리를 이만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이제 모음이 아주 전혀 다른 느낌이 이제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둥근 두상은 이걸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라운드를 이용해서 층을 진행합니다. 똑같이 혹시 모르니까 라운드 이렇게 해서 라운드 자 몸이 자꾸 가죠. 다리는 고정인데 몸이 계속 움직이죠. 다리는 고정인데 몸이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이 가요. 그러면 라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2비트, 두 번째 2비트, 세 번째 2비트. 그래서 라운드가 돼요. 여기가 원 포인트를 기준죠. 여기가 원 포인트예요. 여기가 원 포인트. 여기 똑같이 하나, 둘, 셋. 여기가 원 포인트죠. 양쪽에 원 포인트에서 방사선을 해서 후대각 커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앞으로 대각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5포인트 다시 진행하고요. 앞에서 프론트에서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커트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가벼운 느낌의 디자인이 연출이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의 디자인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층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층의 느낌은 층이 이제 여기까지 나 있어요. 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있어요. 자, 이 머리는 집에서 손님들이 이게 머리를 감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강할까요? 바깥으로 뻗는 성향이 강할까요? 얘는 바깥으로 뻗는 성향이 더 강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발로 있으면 얘는 안 뻗치는데요.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이 머리가 어때요? 어깨선에 닿기 시작합니다. 어깨선에 닿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어깨선에 닿는 그 순간 뻗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커트선은요, 나중에 항상 어깨선 때문에 뻗쳐요. 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어깨선 때문에 뻗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뭐예요? 다시 포인트로 진행해줘서 라운드 만들었던 커트선에다가 끝에 머리 질감을 살짝 주면 줄수록 뭐예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커트선이 제출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 이거 자를까요, 말까요? 아니죠. 살짝 넣어서 뒤에 백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살짝 정리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대각 파팅으로. 대각 파팅을 해서 이 부분을 살짝 디스커넥션해서 대각 파팅으로 코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자른다고 해서 기파먹는 아닙니다. 여기 사이드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 사이드에서 생겼던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얘를 자르면 안 돼요. 얘는 자르면 안 돼. 하지만 백사이드에서 아까 잘랐을 때 느낌에서 생겼던 디스커넥션은요. 자, 약간 밑에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약간 콘케이브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런 부분 이렇게 코너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요. 포인트로 해서 자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귀가 파먹고 이런 거는 다 현저하게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위에 머리. 항상 마무리 커트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포인트 정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를 할 때 후대각에 그 사각에 발생이 됐던 그 원 포인트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그런 라인들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커트를 하시면 조금 안정감 있는 그런 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좀 더 가볍게 연출을 하시면 대각 앞으로 하는 상태에서 크레스트 밑에 있는 부분만 대각 아래로 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건 컨트롤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무게감이 무거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그냥 있었을 때 무거움과 가벼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잘라야 된다든지 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걸 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약간의 무거움은 존재한다는 거. 무거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이제 아까 느낌보다는 층이 좀 훨씬 더 현저하게 많아졌어요. 층이 현저하게 많아졌지만 나름대로의 고객님한테 이렇게 이제 어필하는 그런 커트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나름대로 또 예쁜 느낌이 또 연출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층의 정도에 따라서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층에 따라서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이 현저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가볍죠? 그 대신에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다? 30대 이상. 30대 이상한테 해주는 커트들이 좋고요. 20대에서 10대는 이런 커트선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층이 많이 나는 거는 20, 30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 30대가 아닌 30대 이상은 사람한테는 좋아하고 20대는 항상 무거운 거, 층이 많이 없는 거. 그래서 대각 아래로는 10대, 20대, 대각 아래로는 10대, 20대를 선호하고요. 이게 뒤로 똑바로 정도까지는 30대 이상. 그리고 이제 대각 위로는요 40대 이상이 많이 연출하는 연출이고요. 그리고 됐을 수 있는 이제 후대각이 이렇게 앞에가 층이 확실히 많이 나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앞에가 층이 많이 날수록 예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좀 한 번씩 많이 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사항 있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